157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한강 하저 터널에 대해서 그 중단도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대표 단면을 하나 그린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이따 나눠드릴 유인물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냐면요 하상이에요. 하상이고 강바닥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리버베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터널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딱 두 번 선을 긋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프링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스프링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스프링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5.1m 다이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따다다다다다가 하다가 여기다 딱딱딱딱 그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아가 5.1m짜리가 하나 이렇게 있다. 요거 터널 다이아가 5.1m짜리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 표시를 갖다가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구녕으로 통과가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터널 다이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유물을 나눠드리라는 거다. 두 장 나눠드렸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수심이 몇 메다라는 거예요? 수심이 몇 메다라고 돼 있어요? 네? 4m라고 돼 있죠? 이게 잘못되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두 번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수심이죠. 맞나요? 예, 수심이 4m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피가 15.6m에서 30m라고 돼 있나요? 15m에서 30m라고 돼 있죠. 예, 토피는 이제 변하니까. 예, 요 토피가 요 하상에서 이게 하상이네. 이게 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스프링 라인이라고 썼고. 요게 15m에서 30m의 카바뎁스예요. 토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굴착은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굴착해야 되는 대상 지반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링 유상도가 만약에 있다, 그죠? 여기가 수심이고 여기는 뭐 풍화토 지반이다. 그럼 풍화토라고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죠? 뭐 실트 점토다 이렇게 쓴다든지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보링 유상도라고 하나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의 특징,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단층 파쇄가 많고 용수가 많고 뭐 터피가 얇고 뭐 어째 그런 거 쓰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딱 그려주고, 그럼 우리 현장의 시공사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161쪽에 보시면요, 하저 터널 이 통과 구간에 언더라인인 거 보세요. 161쪽에 보시면요, 흑은모 단층 파쇄대. 근데 불연성면은 경면이 많다. 안반의 상태는 언더라인 거. 단층 파쇄대가 많다. 풍화대가 왕창이다. 그죠? 습곡, 염리가 불규칙하게 많다. 그래서 이 대상 지반, 여기가 풍화토, 단층 파쇄대가 많다. 그 다음에 흑은모도 있다. 흑은모라는 게 있다. 운모. 예, 그 다음에 불연성면은 불연성면이 많다. 여기 경면이 많다. 경면이 많다.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0.3페이지 분량을 하나 그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옆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써놨다. 그러면요, 확실한 거야죠. 이게 고득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163쪽에 공사 전 지질조사라는 게 있어요. 터널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 그래서 지질조사, 물리탐사, 레이더 탐사,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막장 관찰 요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페이스 매핑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 165에 보면은 막장 관찰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꾸면은 막장의 정밀 지질조사라는 얘기고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걸 갖다가 페이스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페이스 매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 매핑 할 때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했죠? 83회 1교시에 나섰어요, 이게. 1교시에 용어로 났다고. 첫 번째 문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사전조사 항목이
암석 강도, 암종 상태, 불연성면의 상태, 주양 경사, 용수 상태 이런 걸 조사하고 나서 아까 보조지보지하고 보조공법을 선시한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막장 관찰할 때 유일사항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비닐 카바를 조치해야 된다. 야장에다 비닐 카바를 뒤집어 씌워야 된다. 사이클 타임을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이거 페이스 매핑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다느냐면 권척, 소형 해머, 손전등, 프라시, 확대경, 야장, 크리노메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일할 간거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일할 간거지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실제로 현장에서 한 내용을 카피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8쪽에 보시면은 막장 관찰 야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보면 막장 관찰을 한 야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페이스 매핑 야장이라는 얘기예요. 예, 페이스 매핑을 한 야장이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써 있냐면 막장 관찰할 때 관찰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막장 관찰 내용이에요. 예, 페이스 매핑 내용이에요. 이게 일할 간거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일할 간거지, 거지 새끼.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압축 강도, 그 다음에 RQD, 이웃한 분원성면의 간격, 거칠기, 그 다음에 지하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막장을 관찰하는데 가서 깔로 딱 보니까 요 자리에 여기 있는 암의 일주압축 강도가 얼마냐, 여기 있는 요 암에 보니까 깔로 RQD가 얼마냐, 불연성면이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이웃한 불연성면 간의 수직거리가 얼마냐, 거칠기, 이 불연성면에 가서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거칠기 정도가 라프니스 정도가 경함은 딱딱해. 통함은 보들보들한 거야. 그 다음에 지하수. 여기에서 이 불연성면에서 물이 나오면 그죠? 틈새로 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럴 때 터널 길이 10m당 몇 리터의 물이 나오느냐. 눈으로 보면 알거든. 그리고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막장 관찰. 막장 관찰을 하는 항목이 일할 간거지다 이거야. 이게 바로 RMR에 의한 뭐예요? RMR에 의한 암반 평점 방법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막장 관찰한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암덩어리 여기를 보고 그 돌멩이의 강도, 그거의 RQD 값, 그 다음에 불연성면의 간격, 그 다음에 거칠기는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점수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보조지보제, 그 다음 굴착공법, 발파를 풀 페이스 카이스로 해야 되냐, 베지가 발파를 해야 되냐, 보조지보제 중에서 쇼크리트를 오전으로 하느냐, 락볼트를 3m 박아야 되느냐, 간격을 사실적 간격으로 박느냐, 보조공법을 선시공하는데 파이프루프를 할 거냐, 포리우레탄을 할 거냐, 후아폴링을 할 거냐, 근데 계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내용이 RMR에 의한 암반 평점, 즉 RMR에 의한 막장 관찰, RMR에 의한 페이스 매핑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났어요. 83회 때 한 번 났고 옛날에 한 번 났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장 관찰을 그래가지고 1번 박스에 보면요. RQD, 암석의 강도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극경암이니까 얼마야? 극경암이, 그것도 색깔 칠해보면서 보세요. 극경암이니까 암반 타격이 튀어오르고 비껴질 때 불꽃이 튀는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잘난 척 하려면 이게 한 6, 7만 원 가거든요. 달러가 환율이 막 셀 때는 이게 막 10만 원도 갔었어요. 이게 이스트 윙이라는 회사 메이드 인 USA인데 Unbreakable Handle in Novel Use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요. 이걸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때리는데 금속성의 소리가 나. 그래서 딱 때리는데 이게 튀어. 네, 튀면은요 아주 강도가 센 거야. 그래서 극경함이다. 예, 그럼 평점을 15점 주는 겁니다. 근데 불꽃이 튀긴다, 그죠? 여러분 이걸로 쇳덩어리 탁 치면요 불꽃이 튀지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경함이 있어요. 강한 한마 타격에 갈라지며 불연성면을 따라서 비교적 크게 갈라진다. 이거로 탁 치면요 일반 경함은 갈라져. 근데 연함은요 한마 타격이 용이하고 갈라지며 불연성면을 따라서 비교적 소편으로 갈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갈라진 틈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죠. 그럼 불연성면이 여기 근처로 탁 치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때리면은. 그 다음에 연함에서 풍암 정도다. 그럼 한마로 치면 타금을 내. 부서지며 균열이 되면서 갈라진다.
한 말처럼 타금이나 소리가 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돌멩이가 단단한 것으로 때리면요, 이게 소리가 금속성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때린다니까, 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함이면, 극경함이면 소리가 우리가 금속성의 소리다 이 얘기 뭐냐면 이게 철이잖아지. 그게 때리면 금속성의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경함이면은 이쪽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하다, 그럼 때리면 탁한 소리가 나. 암의 강도가 약해. 풍암으로 가면요, 퍽퍽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로 때려서 이걸로 때려보고 극경함이냐 연함이냐 경함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풍암에서 풍화토 되면요, 약한 한마 타격에도 부서지고 일부 손으로 부서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다 만져도 풍화한 것도 약한 건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암 판정할 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판정하는 거예요. 이 소리로. 그래서 암 판정 나갈 때 그냥 맨대가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감미단이나 현장 소장 정도가 되면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내 사무실에 있어야 돼. 암 판정하는데 이 정도도 안 들고 그냥 가서 맨대가리로 나가서 완전히 깔로 뭐 이박으로만 하려면 그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셀프 데몬스트레이션을 세게 하면요, 발주에 계신 분들 좀 뭔가 신임성이 있잖아요. 뭔가 이런 이론도 좀 알고. 근데 이런 전혀 몰라. 알지도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멍해가지고 얼음파란 자판기 황석에 눈 마주치는 그러고 앉았으면 이게 바로 앉아는 거지. 그래서 요걸 내가 살 때 몇 개 샀냐면요,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소장 하나 가지라고. 내가 4개 샀구나. 이거 집에서 하나 있거든요. 이거. 집에서 바로 현장 갈 때는 차에도 있고 그래, 차에 참. 이건 여기 설명하려고 갖다 놓은 거고. 발주에서 이제 그 암 판정할 때 발주에 계신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한테 이거 하나 딱 드리는 거야. 현장 갈 때 이제 내가 이거 들고 조롱조롱 따라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때려보시오 하고 때린다고. 그럼 이제 딱 때려. 그러면 이건 내가 누드로 봐도 이게 경함이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건 극경함입니다. 때려보세요. 뭐 이건 금속성의 소리가 나면 극경함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극경함 쓰는 거야. 그러면 요람인데 극경함이라고 판정되면 돈이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주죠? 여러분들 현장 가서 암 판정할 때 풍풍 연보경 중에서 뭘 받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암 판정 받을 때 풍풍 연보경 중에서 여러분들 굴착 단가가 틀려요. 이 경항 같은 경우에는요, 팽창성 파생 공부를 하면 1류배에 25,000원 막 3만 원이래. 근데 난장 발파를 하면 뭐 7, 8천 원 되고요. 이거는요, 단가가 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7,000원이야, 이거는. 근데 이게 25,000원이에요. 근데 팽창성 파쇄를 하느냐, 그냥 일반 발파를 하느냐, 화약을 뭘 썼냐, 완전히 이 단가가 3배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다이아가 만약에 5m야. 그럼 4분의 1m라고 생각해봐. 4분의 파이 D의 자선. 그러면 이 4분의 3.14 곱하기 다이아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의 자성이에요. 그럼 9죠? 예. 그러면 다이아가 만약에 통신구선으로 3m다. 3m의 자성. 그런 게 9야. 그럼 9 곱하기 3. 그럼 27이죠? 27 나누기 4 하면 49. 보통 한 9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1m에 9m.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0m다. 그러면 9,500. 그죠? 그러니까 버럭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9,500인데 사실은 이게 암이기 때문에 얼마죠? 토량 화상계수가 얼마 정도 곱합니까? 한 1.7배 곱합니까? 거의? 1.7배 되죠? 그럼 약 2배라고 봐. 그러면 18,500의 암버럭 사토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때 대충 이렇게 계산해도 거의 맞습니다, 이게. 여기다 1.5 내지 1.7 딱 곱하면은 이게 18,500라고. 근데 18,500인데 여러분들이 매 막장 1kg다 그러면 1000번 들어가야 돼요. 발파를 1000번 이상 해야 돼요. 1000번 더 해. 그럼 1000번 발파를 하면서 계속 페이스 매핑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 설계서에는 요게 풍화면인데 연암으로 가고 요게 보통화면인데 경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계를 많이 만약에 판정을 했는데 올라갔다. 이거 가지고 세게 나가지고 망치 가지고 와서 해서 매번 막장마다 실전 보고 해가지고 설계 변경 그걸로 돈 받거든요. 처음에 도구 100억, 그래서 100억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100억짜리가 80억 될 수도 있고 100억짜리가 120억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의 20%의 어느 정도 그 유두리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일을 할 때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이나 발주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소장은 완전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감리단장은 그게 아니에요. 감리단장은 어떻게든지 긁어내려가지고 잔소리 끌어모아서 설계 도면과 시방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지. 발주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장이 똘똘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소장이 왕이라고. 근데 소장님한테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현장에서 소장이 최고다. 발주에 계신 업무 연락 담당관이나 유지업은 사실은 완전히 그냥 꺼적대기지. 소장이 이 현장에서 주인이니까 내가 감리단장으로서 나와서 일을 하는 목적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일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극동건설에 나온 소장님 당신이 이 터널 1km를 뚫으면서 회사 부도 내고 국가 백년들을 위해서 붕괴되는 일이 없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와서 잔소리하고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당신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항상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소신껏 국가 백년들을 위해서 세게 나가자. 화이팅 할 때 한번 세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따라주신다고.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망하게 하면 안 돼, 감리단장은. 내가 볼 때는요, 절대로 시공회사가 망하도록 리드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리단장이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은 전체를 알고 있어야지. 막장 가서 딱 보고 소장이 아니다, 이 사람 무슨 소리가 있어, PYF 수준으로 돼. 무너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당신은 문제가 안 돼. 발주 국장님이 대만 안양교도소 한다니까.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유지해보기는 발주에 민폐를 끼치지만 안 돼. 발주가 말이 발주처지. 사실은 발주에 있는 팀장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신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국가 백년대를 위해서 기상 목표는 소장인 당신이 소신껏 일해야지. 내가 PYF 안 하면 무너진다는데 왜 아니라래. 병신 마냥 하라는 해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면요, 감리단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슴 저리게 뭔가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그런 마인드도 생기고 그런 철학도 생기고, 토킹 어바웃을 테크니컬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맥히고, 그래야 소장이 승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식해서 단장이 그래서 잔소리만 맨날 끌어고, 그럼 소장이 뭐라 하냐면요, 유 단장 이제 씨발 뭐 말만 만큼은 젖같아도 못했다. 뭐 일하는 거 지시부는 뭐 하루에 20장씩 하고 그냥 막 미치겠다고 막 이런다고. 내가 단장할 때 지시부 20장 이하로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장이 초기 6개월은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단장님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소장보다 내가 10배 챙겼거든요. 현장 나가서 담배꽁초 하나 죽어. 그날은 일 못해. 안전사다리 반생으로 제대로 안 조였다. 내가 내려가는데 흔들거리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다음에 전면 작업 중단이야. 안전지일. 그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헛소리 하는 거 눈에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민폐 끼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주민들이 엄청 막 그냥 협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할 때 하드 터널에서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토목에서 돈 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콘크리트 부적으로 절대로 돈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돌간 작업해도 안 돼. 발파, 그 다음에 암 발파할 때 하고 백호로다가 토사골짝 할 때 돈 벌어야 돼요. 터널에서 만약에 발파할 때 돈 못 벌죠? 절대로 돈 못 벌어. 쇼크리트 돈 안 돼. 라이닝 공구리 치고 절대로 돈 안 됩니다. 하여튼 공구리 갖다 쑤셔놓는 거 일이 안 돼. 그래서 발파할 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부점을 할 때 마이너스 된 거를 발파해서 조금 버는 걸로 보충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토공이라 그러죠, 이걸. 토공이 일 끝날 때 하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은요, 결판이 언제 나느냐? 공사 초기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뭘 낼래 해. 감리단장이 뭘 낼래고 전부 다 뭘 낼래 만약에. 그러면 공사 초기에 조지는 거예요. 공사 초기 6개월이 그 현장의 승부를 가로한다고. 그러니까 토공이 우리한테는 완전히 생명줄이에요. 토목 공사에서는. 어스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절토, 발파, 성토, 절토, 그 다음에 요거. 터널에서 발파하는 문제. 발파 문제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 따는 건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그건 다도른 탁상이고, 포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1년 내에 되느냐, 1.5개월에 되느냐, 아니면 3개월에 되느냐, 뭐 대회 이영상처럼 박살내니까 3개월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막 센스 빠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2년 걸리고 3년 걸려도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현장 가서 시공회사에서 한 50살까지 소장하다가 나처럼 감리단에 가서 난 40살
시골에 사서 감리단으로 옮기게 45살에 옮겼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옮긴 겁니다. 너무 꼰대 때 옮겨도 좀 문제가 있고 가서 힘을 못 쓰는데 그래도 빨리 움직여서 재빠르게 뭐 자격증 딴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내가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앞으로 70살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해서 현장 가서 감리단장 했는데 여러분들 맨날 소장이나 발주에 계신 분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스타일로 일하면요. 아주 피곤합니다. 출근하는 것도 재수 없고요. 예? 아직 짜증나고 안 걸려. 그러면. 왜 그러니? 업무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특강교재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장에서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면접도 보기도 전에 자기 했던 걸 옆에 있는 직원을 다 남겨주고 면접 공부할 때 어느 책 거기에서 날 거니까 면접 꼭 잘 보시오. 그래 뭐라 하냐면 유 교수님 제가 옆에서 책 다 달라가지고요. 난 책 한 권도 없고 노트를 뭐가 있냐. 노트 정리한 거 다 줬다는 거야. 카피는 남겨놨냐. 안 남겨놨대. 그런 에?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공부한 거냐 누구 주면 안 됩니다. 이동화 실제도 그냥 시방서 규정이야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터널이 여러분들 말이죠. 터널은 저하고 공부 한 6개월 내지 1년 반 공부하잖아. 그러면 단장 바로 내보내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야 좀 띵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아무래도 재밌게 얘기해도. 그래서 168쪽 보시겠습니다. 이거 얘기 잠깐 시켰습니다. 168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를 쳐다보고 매긴 겁니까? 예, 거기 뭐 대가리 위에 막장 관찰 야장이 되고 있죠. 이게 페이스 매핑 야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첨지가 났어요. 지난번에 83에 1교시 났단 말이야. 그래서 RQD 값이 만약에 경합이다. 그럼 100%가 나오는 거예요. 90에서 100%. 근데 보세요. 우측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죠, 그죠? 예? 예, 우측으로 가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불연성면이 많아요. 불연성면이 거기 뭐 경험은 불연성면이 얼마나 그랬어요? 예? 경험은 불연성면이 얼마나 어디 있습니까? 네. 요거는요 RMR에 의한 요 문제는 RMR에 의한 페이스 매핑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스 매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일할 간거리라고 돼 있어. 일할 간, 거, 지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극경함, 경함, 그다음 무슨 함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보면 연함이 보통함, 연함, 그 다음에 풍화토, 그 다음에 풍화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풍풍연보경, 풍풍연보경 이걸로 얘기한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작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커요. 그래서 경함, 일주감수가 크겠죠. 그 다음에 풍화토, 일주감수가 작겠죠. 그 다음에 깔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RQD 값은요. 여기에 불연성면이 많다. 이렇게 많다. 그러면 RQD 값이 적어요. 안반에 갈라진 틈이 많다라면 이게 작은 거예요. 이거는 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불연성면의 간격이라는 거는 극경함인 경우에는 여기서까지 3m예요.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야. 통시구 터널 다이아 3m짜리 코딱지만한 터널에서는 극경함이다 이게. 그러면 불연성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까지가 3m인데 뭐.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빡빡빡빡 그냥 균열이 많아. 불연성면이 많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많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 가서 깔로 딱 바르는데 이 망치를 들고 와서 암 판정을 하는데요. 이게 경함으로 내가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경함이야. 그러면 점수는 무조건 요거 계산기 쳐보라 마나 60점에서 80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함이다 그러면 80에서 100점 나와요. 만약에 풍화토다 그럼 2점밖에 안 돼요. 요거는 40점 나와요. 근데 요거는 60점 나와요. 근데 요거는 80점 나는 거야. 80에서 60, 이건 60에서 80, 그 다음에 이건 40에서 60, 40에서 60, 그 다음에 이건 20에서 40, 요거는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화토는 2.2 이하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가서 점수가 40점 이하다. 이걸 점수를 매겨보니까 40점 이하다. 그러면요, 사전에 무조건 선보강해야 돼요. 선보강 뭘로 한다 그랬어요? 바이 터널의 보조공법으로. 근데 만약에 이 자리다. 그래서 점수가 이 정도 이상 나왔다. 이 정도 이상 나왔다. 그러면 보조 지보제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용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용수야. 요 지하수.
요게 용수가 많은 집안이에요. 이거가 이쪽으로 갈수록 용수가 많지 경암 쪽으로 가면요 용수가 없어요. 용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 크랙이 많이 갈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 불연성명 간의 수직거리가 빡빡이로 그냥 크랙이 많을 때 용수가 있지 극경하면요 이 크랙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단층 파세대가 많다. 내가 이쪽으로 터널을 뚫고 나가야 돼. 이쪽 방향으로. 사면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지만 그러면 여기에 단층 파세대가 많다 이 얘기는요. 여기에 불연성면이 있어.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기는 물이 계속 그냥 강물처럼 흘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암이 전부 다 쪼가리가 돼가지고 층이 딱 지면서 파쇄된 암이 여기에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로 용수지대 이런 무조건. 그래서 터널이 아니고 일반 사면에서도 이 단층 파쇄대는 여기서 깊어요. 락볼트는 여기서 3m만 막으면 딱 되지만 요런 불연성면 요게 떨어져 나가려는 거를 요 3m짜리 락볼트가 잡아주는 건 락볼트고 여기서까지 깊어요. 예, 보통 깊은 데 이게 있어. 그러면 여기는 락 앵커를 치는 거예요. 천공을 하고 여기다 앵커를 설치하는 거야. 예? 공법이 그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산화 터널로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단층 파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왕창 용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응용지질 전공한 사람들은요. 이 단층 파쇄대가 대규모 단층 파쇄대가 여기까지 불착을 해봤는데 20m 전방에 있다 없다 알아요. 걔네들은. 산에 올라가서 쫙 보면요. 얘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도하에서 응용지질 박사가 영천 도수턴을 할 때 여기까지 TBM을 뚫고 하는데 20m 전방에 대규모 단층 파쇄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작업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에 투입해서 완벽하게 지수한 다음에 일을 하셔. 근데 그거 깔아놓으려고 했어요. 여기 딱 가는데요. 여기에서 용수가 그냥 강물처럼 나와가지고 여기서까지 2km 이상 가는데요. TBM 전부 다 바라시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4개월 작업 중단했어요. 말 안 들었다. 전문가 말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층 파쇄대가 몇 메다 전방 지반에 있다 하는 걸 응용지질 전문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쫙 파악하면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층 파쇄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막장에 선진 보링하면 알죠? 예, 선진 보링 하는 거야. 미리 보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코어 채취를 딱 해보면은 코어 채취를 딱 해보면 여기 30m 집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뭐 예를 들어서 1m면 1m. 이거 딱 여기 코어가 떠 나온다고. 예? 그러면 막장 전방 집안에 이걸 갖다 우리가 풀어버리기를 해. 그래서 막장 전방 집안에 정밀 지질 조사할 때 이런 우리가 코어 채취를 한다고요. 그래서 의심스럽다. 저도 통신구 토선할 때 그렇게 했어요. 30m 보링 했다니까 보니까 전부 다 풍암이야. 그래 포리오르타 왕창 쑤셔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시공을 잘 했는데 전방에 여기까지 불착해 왔다. 그러면 이상하다. 물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선진 보링 30m 딱 해보면은 몇 메다 전방 집안에 이 두께, 이 폭이 1m 되는 단층 파쇄대가 있다 없다. 여기 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기 통과하기 전에 약이 쭉 쑤셔놔가지고 보관해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이나 발주의 장이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거야. 근데 들어도 대충 아는 거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장이나 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단장이 너무 무식해.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절실한 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를. 설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장은 분명히 무너지는데 단장이 무식하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갠세를 놓는 거야. 그래서 발주에 가잖아요. 그럼 발주에 가서 얘기할 때 이거 잘 해야 되는데 단장이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소장도 같이 볼래야 만약에. 그러면 발주에 계신 분들은 현장 가서 매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현장 가서 매일 보는 현장 소장은 피부로 느끼잖아지.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거야. 로지컬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브리핑을 할 때 상대방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표현력, 그 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그 지식의 배경, 그게 약하니까 이게 어필이 안 되니까 설계 변경 올라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저는 설계 변경이 올라가지고요. 이게 리젝트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얘기한다고요? 그럼 끝까지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럼 웃으면서 승리하면 안 되죠. 국장님 다 좋은데. 제가 만약에 설계 변경 올리는 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거부권을 마지막에 담당 부장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셔가지고
BBK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제 우수연사는 이제 딱 얘기한다고. 그러면 씩 웃으세요. 문제는 내가 안양교도소 하는 건 괜찮은데 첫 번째 먼저 국장님이 가셔야 돼요. 무너지는 날이면. 그러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택시 타기 전에 전화 벌써 와. 야야 유단장 다시 올라와. 안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부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양교도소 얘기를 많이 써보세요. 그래서 이 16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점 답안해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조건 있죠. 불연성면의 상태. 그래서 극경암인 경우에는 불연성면 간의 연직거리가 3m예요. 근데 맨 끝에 물이 봐보세요. 5.9cm밖에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이웃한 불연성면 간의 수직거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까지가 5mm밖에 안 돼. 예, 풍암인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웃한 불연성면 간의 수직거리가 몇 m예요? 5.9cm잖아. 여기서까지가 5.9cm야. 근데 극경암은 여기서까지가 3m예요. 에? 3m가 없는 거야. 그럼 물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장 가서 깔로 딱 보고 갈라진 틈 불연성면이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 첫 방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암이 무슨 암이냐. 그 다음에 이 불연성면이 있냐 없냐. 그 간격을 딱 재봉하라. 뺨으로 재봉 금방 하는 거예요. 그죠? 대충 깔로 봐도 아는 거 아니야. 한 뺨이 보통 25전 정도 되거든요. 이게. 5뺨이면은 뭐 4뺨이면 1m야. 이걸로 4뺨이면 1m라고.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딱 들고 와서 한번 쇼도 한번 세게 하고. 그래서 극경암 보통암은 무조건 극경암으로 받아먹으면 돼요. 네? 보통암이랑 극경암은 똑같아. 동영상 나가서 말 조심해야 돼요. 욕도 못해갖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강의하는데 때려쳐버릴까. 그 다음에 지하수 조건이지. 불연성면의 상태는 거 뭐냐면요. 거칠다, 불연성면이 밀착되어 있다, 신선하다 이런 거야. 점수가 25점이에요. 근데 불연성면의 상태가요. 연해, 가오지, 가운데 뭔가 충질 물질이 많이 끼어있어. 완전 풍화됐다. 그럼 빵점이야. 그 다음에 지하수의 조건은 뭐냐면요. 터널 길이 10m당 몇 리터의 물이 나오느냐. 예, 그러니까 아주 건조해. 예. 극경하면요. 가서 이렇게 만져봐도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 뭐라고 하냐면요. 지하수의 조건은 벽면을 타고 물이 흐른다. 이러면은 이게 연암에서 풍화암 정도 되면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 가설에 보면요. 벽면을 타고 물이 줄 흘러. 아니면 오줌 싸듯이 쫙 물이 나와. 그런 거는 막아야 돼. 가만 내버려야 돼. 막으면 안 됩니다. 터널에서 물이 발판을 딱 했는데 막장 딱 하는데 여기서 오줌 싸듯이 쫙 나오는 걸 막으면 안 돼. 그냥 나오게 내버리는 게 좋아요. 나오는 물 막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터널을 이렇게 발판하고 지나가는데 쥐새끼 소리가 나. 그럼 무슨 징후야? 쥐새끼가 막 소리가 나. 쥐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 그러면요. 그 터널은 무너지는 겁니다. 불연성면이 단층이 생기면서 이게 무너질 때 쥐새끼 소리가 나요. 집안은 내가 들어가는데 굴 속에서 쥐새끼가 운다. 이 얘기는 지가 괴롭다는 얘기예요. 안반이 움직여서 지가 거기서 끼어가지고 나 아파 죽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 이거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런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냐. 이게 이 쇳덩어리 땅땅 치는 소리가 나요. 이런 그 빌딩이 이게 무너지려고 할 때는 밤중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런 소리가 나다 만약에 이런 소리가 쫙 난다. 그 얘기는 빌딩이 무너질 때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벌써 항상 이게 징후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 경험 많은 소장님한테 처음에 나가신 소장님들은 미리 한번 어드바이스를 구하면요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니까 총 평점이 81에서 100점이야. 그 다음에 61에서 80이야. 40에서 60이야. 21에서 40점이야. 그 다음에 풍화, 토인 경우에는 20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2468장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 퉁풍 연보경 2468장. 그게 이 얘기라고. 근데 터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터널에서 RMR에 의한 페이스 매핑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RMR 이래가지고 1교시 용어에서 잘 나옵니다,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182쪽에 LW 약에 주입한 거, 그 다음에 186쪽에 집안 조건에 따른 보강 및 굴착 현황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경항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잠깐 한 10분 쉬었다 들어와서 마지막 한 3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몇 장 나눠드렸죠? 한 장 나눠드렸죠? 예, 그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인물을 앞뒤로 해서 두 문제를 나눠드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토사층에서 토피 30m 정도의 천담배 균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3교시라는 거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세 쪽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2교시에 나왔던 건데요. 79회 때 터널 굴착 시 지보공이 터널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라 하는 거를 두 문제를 넣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가셔가지고 제가 10분이 쉬었다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터널은 요번 주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두 장을 다 외웠다. 그러면 터널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 4교시에 대비해서 터널은 다른 문제를 크게 안 해도 큰 고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요번 주에 이걸 확실하게 격파하시죠.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자료실에 또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나눈 유인물은 요 A4 중인 사이즈로 해서 화면에 딱 비춰줄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고점 전략 해설 남바 8번에 413쪽에 있는 문제예요. 그 밑에 보면 페이지가 있죠. 고전 남바 8번에 413쪽에 있는 거고, 근데 그 뒤쪽에 있는 거는 421쪽에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하나 나눠드린 거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터널은 하여튼 자지간 2, 3, 4교시 대비해서 이번 주에 오늘 나눠진 유인물 두 장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소화시킨다. 그러면 터널은 90%가 끝났다. 90%. 예? 용어 빼고.